6.13 지방선거 참패 성적표를 받아들였는데요. 이 한국당 열흘이 넘는 시간 동안 좀 수습을 하는가 했더니 도로 한국당으로 가려나요? 삭발식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오늘은 좀 더했습니다. 잠깐 영상을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고소문. 정풍 대상자 1차 명단 홍준표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 김무성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 이주영 불출마 선언 당협위원장 사퇴를 권고한다. 홍문종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 최경환 정계 은퇴를 권고한다. 안상수 아니 지금 열흘이 다 넘은 시점인데요. 여기저기서 다 내가 대수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야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 정계 은퇴 살생부까지 발표가 됐는데 말이죠. 참 국민들이 보시기엔 답답할 겁니다. 정말 제대로 보수적 가치, 합리와 상식에 근거한 가치를 일으켜달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과연 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물론 당의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네. 다들 나오는 방식이 극한적입니다. 나는 책임이 없고 당신 나가라. 아니면 뭐 삭발식이라든가 사실은 뭐 굉장히 이 살벌한 전쟁터 같은 그런 모습들인데요. 네.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은 아마 자유한국당의 이 참패, 왜 그런 원인이 왔었는지에 대해서 저는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연 누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국정농단의 주체는 과연 누구였었고 왜 이런 상황이 되도록 다 방치했었고 다 그 책임자가 됐는가? 그렇다면 네. 책임의 경중과 원인을 다 가려야 될 텐데 그 근본적인 작업과 그렇다면 쇄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외부의 힘을 얼마나 빌릴 것이고 내부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들을 얼마나 영입해서 젊고 개혁적인 그런 보수, 혁신 네. 보수 또 개혁 보수를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것과는 관계없이 서로 미워했던 사람들이 더구나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던 인물들 사실은 그렇다면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박 전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만든 주범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뭐 정계를 떠나라, 은퇴하라, 당을 뭐 혁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네. 서로 내부에서 무수한 지금 기관총을 들고 총질을 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정말로 혁신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당내 정말 의견을 모으고 최소한도 되어 있는 퇴각을 한 뒤에 거기서 네. 정말 가치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 상황은 완전 내부 총질, 분란, 자중질환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거 보면 지금 삭발 투혼을 발휘했던 구본철 대변인, 지금 재건 비상 운동이요. 이분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입장이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배우설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분들은 퇴진하라 했던 분 보면 친박도 좀 섞여 있고 일명 친이도 섞여 있고요. 이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정풍운동이라고 하는데 정풍운동이 아니라 살생부를 공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정풍운동과 등가가 같이 형태에 있을지에 대한 생각이 좀 들게 되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러나야 될 대상자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기준들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친박계 의원들도 섞여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친박계 의원 중에 최경환 의원 같은 인물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어의 몸이 돼 있기 때문에 아무런 네, 의미가 존재하지 구속됐죠. 않고 또 거기에 보게 됐을 경우는 뭐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도 들어가 있는데 이미 얼마 전에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접수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이와 같은 인물들 중심으로 친박계 일부가 섞여 있을 뿐이고 이 사건이 오기까지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했던 초선과 재선의 친박계 의원들의 명단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주로 보이게 되는 거는 바른정당에 갖다 복당했던 복당파 의원들이 전면에 보이고 네. 홍준표 전 대표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은 정치적 중진의 모습이 보이는 건데 이와 같이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생부를 전면에 내세우고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아니라 조금 더 있게 된 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거머쥐기 위한 사전포선 작업들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냐 그래요? 이런 우려를 벌써부터 나타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왜냐하면 오늘 중진들까지 나섰거든요. 이 고창급으로 분류되는 분들까지 누군가를 사격하는데 일제히 목소리를 높이던데요. 김성태 권한대행 그만두라고 말이죠. 글쎄 말입니다. 일명 친박 의원들의 나경원 의원까지 포함이 됐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나고 나니까 김성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적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이에요. 제3자들이 보기에는. 네. 근데 과연 그게 서로가 서로에게 총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책임은 없는지 네. 저는 특히 그 중진 4인인지 5인인지 하는 분들이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해서 꺼낸 얘기조차도 옆에서 보면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분들 아니고 이제 지금 얘기한 정풍운동을 한다고 하는 분들은 아마 당원들이 어떻게 볼까 저는 이게 궁금해요. 네. 저분들에게 당원들이 과연 일반 당원들이 자격을 권한을 부여를 했을까 위임을 했을까 네. 한마디만 드리자면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야당 진보 진영이 당독을 했고 그다음에 지금의 한국당이 새누리당 한나라당 시절에 이보다 더한 어려움 비슷한 걸 겪었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차떼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럴 때는 과연 어떻게 당을 수습을 하고 헤쳐나갔는지 그걸 한번 자세히 다시 살펴보면 네. 반면교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벤치마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더더군다나 뭐 오늘 중진들까지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던 이 시점이 말이죠. 김성태 권한대행이 나름대로 혁신 비대위를 만든다고 하고 준비위원들까지 다 면면 발표를 하고 이게 설립된 지 하루 만에 다 이렇게 터져나온 거거든요. 김성태 원내대표는 그냥 꿋꿋하게 쇄신하겠다, 원망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던데요. 오늘 동정이 어땠습니까, 변호사님? 네, 오늘 준비위원장으로 이제 안상수 의원을 비대위 준비위원으로 구성을 하고 준비위원장이죠. 그리고 이제 당의 혁신을 위해서 외부 인사들을 로 구성된 네. 혁신 비대위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뼈를 깎는 각오로 어떤 당을 쇄신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네. 김성태 권한대행이 지금 비대위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네. 준비위원을 보면 초재선 의원들을 포섭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은 보입니다. 재선 의원 모임 간사로 있는 박덕흠 의원이라든지 네. 초선 의원 모임의 간사로 있는 김성원 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낙선하긴 했지만 앵커 출신의 배현진 원외당 협위원장, 네. 원외당협 위원장, 예 그리고 허남진, 장영수 교수 뭐 등등으로 구성된 6인을 이제 구성을 해서 네. 혁신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지만 이제 반발이 거센 상황이죠. 아, 그래요. 아니, 가만 두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안상수 준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교적 색채가 덜하다고 하지만요. 김성태 대행이 문제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당분들이 조금 전에도 초재선 분들이 만나서 네.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금 도대체 이제 한국당 안에서는 누가 혁신을 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 다시 제로 상태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계파 간의 갈등을 보게 됐을 경우는 김무성 전 대표가 상당한 세력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김무성 전 대표와 같이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또 알려져 있는 김성태 원내대표 아마 이 두 사람 정도의 그룹들이 정리가 되는 순간 이들에 대한 화살을 공격을 가하게 되는 거는 이런 거죠.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들어오게 된 복당파들인데 네. 이들이 보수의 분열을 자초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에게 한국당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만약 그와 같은 사태로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물러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로 가는 수순이 될 것이고 전당대회에서는 초재선 특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강성이건 온건이건을 떠나서 친박계 의원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한국당의 당권을 거머쥐게 되는 건 결국 도로 침박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성태 원내대표의 정치력을 바라보건대 이대로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고 또 그래요? 원내대표를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과연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걸 좀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선거를 총괄했던 홍준표 전 대표가 가만히 있지 않으시더라고요. 바로 사퇴 후에 첫 공식 석상 이 김종필 전 총리 장례식장에 가서 어디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역시 홍준표 전 대표 강력한 카리스마 또 자신에 그래요? 대한 강한 입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자 친박들 나보고 나가라고 그랬지. 그래 당 지지율 오른다고 했는데 지켜보자. 사실은 전혀 오르지 않고 있거든요. 도리어 네. 지금 최근에 나온 지표들을 보면은 소폭 지금 하락하는 추세거든요. 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과연 그런 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국면으로 갈 수 있느냐? 현재로서는 뭐 전혀 그래 보이지 않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 전 대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물러나라고 했던 그런 당내 현재 포진하고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강한 일침을 놓은 건데요. 아마 저는 홍 전 대표는 계속해서 이런 강한 발언들을 할 거다. 왜냐하면 나가는 과정에서도 결코 수긍하거나 또는 나가라고 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 이를 용인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은 채 마지막에 뭐 물러나야 될 사람들
뭐 여러 사람들의 종류를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요.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9가지의 이 살생부 유행을 아주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떠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네. 상황에 대해서 본인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발언을 할 거고요. 조금 전에 뭐 여러 얘기가 된 것처럼 현재 갈라져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가 했던 그 9가지 유형 중에 지금 대표적인 친박 이 목소리를 내는 분 중에 상당수가 저 유형에 들어갑니다. 그러세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서로 실명은 언급 못하지만.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당사자들도 네. 알 텐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자유한국당의 이 내용 상황은 쉽게 진정될 수 없을 거다. 결국은 새로운 가치 그리고 세력의 문제, 특히 친박 진영에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여기서 만약에 진다면 우리는 완전히 패족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절박감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전투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자유한국당 상황으로 보입니다. 혹시 저 홍준표 전 대표의 살생부가 부활할까요, 김 교수님? 힘을 발휘할까요? 살생부에 대한 부활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네. 홍준표 전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나가면 당 지지율이 오른다고 했는데 지금 같은 상황 속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조차 제대로 구성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이 상태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한국당의 지지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미래를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 경쟁이 이루어지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네. 한국당의 미래를 그리겠다라고 홍준표 전 대표가 정기로 복귀할 수도 있거든요. 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네. 상황을 한국당이 예의주시해서 진짜 미래를 어떻게 그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네. 참, 이 자유한국당은 안에 계신 분도 걱정이지만 더 많은 국민들이 걱정해 주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